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네 수의사고요. 여기는 저희 거창고등학교 후배인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고창고등학교 63회 졸업생이고 이제 선배님 유튜브에서 고고 얘기를 하는 거 옛날에 보다가 제가 거창고등학교 동문들 인터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터뷰 차 이렇게 선배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진행은 제가 유튜브 주인이 아닌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선배님 제가 고고로 이렇게 연결해서 왔으니까 고고 시절 이야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선배님 고고 시절 때 이제 어떤 학생이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가 사춘기잖아요. 네. 막 되게 적극적이지 못했고 아무래도 인문계 고등학교는 성적이다 보니까 저도 나름 입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고 그냥 조용한 학생 그래도 뭐 선생님 말 잘 듣고 네. 그러나 공부를 엄청 잘하지도 않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친구들하고의 뭐 관계가 다 그냥 원만하긴 했는데 반장을 맡는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조용한 학생이었다. 의외로 지금은 이제 크면서 약간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 성격이 네. 좀 바뀌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좀 조용한 스타일이었어요. 조용한 스타일. 부산에서 이렇게 거창을 오시게 됐는데 외지에서 거창이란 동네를 왔을 때 좀 그런 이질감은 없었나요?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까지 계속 부산에서 걷고 아버지가 부산의 대학교 교직원이셨는데 그러니까 직장 상사의 자제분이 거창고등학교를 보내신 거예요. 이제 그 학생이 되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네. 서울대를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거창고등학교만 보내면 서울대를 가는 줄 알고 네. 그 거창고등학교 팜플렛을 갖고 나한테 보여주시는데 거기 보면은 뭐 남녀공학이다 뭐 토끼 잡으러 간다 교보가 아닌다 거기에 이제 그렇죠. 막 아버지가 막 여기는 진짜 거의 꿈의 학교다 새로운 문화. 그래서 못 모르고 끌려서 거창에 가게 된 거고 음. 그때는 뭐 거창에 대한 이질감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독립을 한 거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죠.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이제 혼자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일단 그거 자체에 스트레스가 많았고 그리고 부산에서 거창이 물리적으로 너무 멀다 보니까 맞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힘들어서 매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교통도 안 좋고 하니까 부산에서 오는 게 쉽지 않았던 근데 친구가 뭐 많았던 것 같아요. 거창이라는 이질감은 사실 없었고 네. 말 그대로 그냥 시골 학교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지. 근데 이제 뭐 사교육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그 학생들을 따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핸디캡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좀 소심한 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 때는 좀 어땠나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친구랑 놀 때는 오히려 적극적인데 그 소심하다는 게 학교 일에 그렇게 막 나서거나 막 그런 건 없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거창고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관련된 건데 사실 이거는 뭐 굳이 꼭 기억에 남는 거도 좋지만 축제가 많은 학교잖아요, 거창고가. 이제 그걸로 유명하기도 하고 그런 데서 어떤 소심한 내 성격임에도 이렇게 학교 생활을 잘했다 그런 뭔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술제는 괜찮았어.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 나는 되게 음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예술제. 같이 노래를 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찬송가를 부르면서 되게 약간 힐링이 된 게 있는 게 그때 기억이 남는 게 그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리고 그 노래 있잖아.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우리 그때 방가였거든. 네, 그때 강석봉 선생님이 아마 담임이셨던 것 같아. 그런 어떤 가을의 귀뚜라미 소리랑 그 주민들이 와서 우리 그 공연을 보잖아요. 전적으로 힐링이 많이 됐고 그거는 그래도 입시에 지친 학생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수의대를 가게 된 계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상을 봐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다시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수의대를 가게 된 거는 수의대를 딱 꼭 집어서 갔다기보다는 아버지가 교직원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정말 어릴 때부터 귀에 묻히다고 들었던 얘기 월급쟁이는 절대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쨌든 월급쟁이로서 가장 복지라든지 좋은 교직원, 대학교 교직원 하셨는데도 본인이 그 위에 이사장이 있고 그 지휘 체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쟁이에 대해서 거의 학을 지신 거야. 그래서 서울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월급쟁이 안 하는 직업을 가요. 한의대를 일지망을 했는데 어쨌든 성적이 안 돼서 전문직, 공대는 어차피 적성이 안 맞았고, 그래서 저 전문직 중에 뭐 이제 남은 거는 약대랑 수의대랑 내 성적에 갈 수 있는 거는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냥 약사는 답답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내가 수의대를 간 거는 솔직히 좀 위험했다고 생각하는 게 수의대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 심지어 나도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지만 동물병원에 간 경험도 별로 없고 수의사라는 직업을 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수의대를 그냥 아버지에 끌려서 갔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수의학과 6년제거든. 근데 내가 4년을 다니고 휴학을 하고 다시 수능을 봐서 또 한의대를 도전을 1년 했었어. 그래서 또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그냥 군대를 간 거야. 의무병으로. 근데 본래 이제 수의학과는 6년 마치면 수의 장교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이제 4년 마치고 이제 복학하기 너무 그래서 12사단 의무대로 이제 수의병으로 가서 25대 이제 군대 가서 27에 제대해가지고 바로 본과 3학년을 복학을 한 건데 군대에 가서 되게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수의대도 감지덕지다 생각이 들어요. 군대 가서 처음에는 수의대가 되게 싫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목표가 더 높잖아. 네, 그렇죠. 한의대. 한의대를 목표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수능을 3번이나 쳤는데 실패를 하니까 어차피 내 머리로 안 되는 목표잖아.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2년 동안 머리를 비우면서 아 그래도 수의학과가 이거라도 잘 맞춰야겠다. 이게 이거한테 어떻게 보면 나의 천직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너무 좀 경치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군대 가서 뭔가 적성에 맞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지. 그건 아니고요. 현실을 받아들여. 직업 자체가. 현실 수능인 거야. 내가 여기에서 갑자기 공대를 갈 수도 없고 이미 4년의 수의학과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최상의 선택지가 뭐냐. 그때 나의 솔직히 한의대를 다시 가면 또 6년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왕 한거 끈을 내서 수의사가 되는 게 일단 이번 생은 가장 가성비가 좋겠다 생각한 거지. 그걸 생각을 해야지. 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맞아. 그리고 뭐 우리 집 형편이 되게 좋아서 부모님이 그렇게 계속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경상대는 국립대라서 다행히 학비가 싸기 때문에 2년만 하면 어쨌든 수의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수의사가 너무 하고 싶은 애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사람마다의 그 자기 그게 다르잖아. 그래서 사실 내가 뭐 수의대가 엄청 내가 갈망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능을 하고 내가 받아들인 직업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지금 이제 인기 직업 된 건데 사실 그때 내가 받아들일 때 약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뭔가 수의사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었고 내 군대 그 동기나 사람들도 그 좋은 수의학과를 왜 안 다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 들으면서 약간 치유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수의사가 돼 보니까 내 적성이 그렇게 안 맞지는 않은 거야. 다행히 나는 이제 생물이나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한의사나 의사나 그것도 다 같은 연장선상에 생물을 다루는 직업이잖아. 그래서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하게 돼.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엄청난 방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 다른 사람처럼 어릴 때부터 수의사를 희망했거나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다는 거.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수의사에 대해서 계속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유튜브로 연결돼서 내가 약간 그래도 수의사에 대해서 그래도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았나. 유튜브를 통해서 수의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제 수의사들이 유튜브를 하면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뭐 수의사에 대해서 폭로하겠다 이런 게 아니야. 원래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도 나오는데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제 누군가한테 내가 지식 전달하는 게 내 적성에 맞는 거야. 그래요? 근데 내가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내가 본래 내가 한의대가 안 되면 내가 가장 희망했던 데가 사범대였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적성에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사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복학을 하면서는 우리 집 가세가 좀 힘들어서 부모님이 등록금을 네가 좀 벌어서 다니라 하실 상황이 와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학원 강사를 계속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 그래서 이제 낮에는 수업하고 밤에는
학원 그 이제 진주였거든. 근데 진주가 되게 교육열이 높아요. 그래갖고 이제 맞아. 그 제가 보습 학원 같은 데 있잖아. 그런데 가서 고등학생 수학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 근데 내가 그렇게 수학을 못했는데 또 수학을 왜 가르쳤냐면 삼수를 할 때 수학을 미치듯이 했고 그래서 이제 약간 머리가 늦게 터진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공부를 했는데도 안 될 정도로 한의대가 높았고 그래서 이제 내 한계치를 경험. 어쨌든 내가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병원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병원을 자주 못 가는 사람들이나 그 질병 외적인 얘기 있잖아.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처음 키우는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진료를 한 시간 동안 내가 설명해 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보호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을 위주로 영상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100번씩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영상을 보세요 하면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게 된 거지. 어차피 그 지식, 그러니까 퀘스천과 앤서는 변하지 않으니까. 혹시 그 여기 있는 질문은 아닌데 한번 꼭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던 게 한의대를 왜 가고 싶으셨나요? 혹시 장남이에요? 네, 저 장남. 장남은 아마 공감할 거예요. 네. 그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어. 그게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셨거든요. 그 70년대 경희대 경제학과가 경희대 한의대로 더 높았던 시절에 친구가 한의대를 가서 이제 되게 한의사로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은 경희대인데도 과에 따라서 완전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과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셨고 잘해봐야 월급쟁이 별거 없구나 생각하셔서 전문직에 대해서 깨달은데 그 아끼는 장남을 얼마나 한의사를 만들고 싶었으면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한의사에 대해서 와 엄청 진짜 좋은 직업이다. 피를 안 봐도 되고 사람을 죽일 일도 없고 그리고 얼마나 깔끔하고 맞아요. 뭐 의대처럼 그렇게 공부가 빡센 것도 아니고 길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괜찮지 않냐. 그래서 나도 지금도 한의사라는 직업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좋은 직업이잖아. 누구나.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한 거지. 근데 그 마음에는 나 진짜 내가 아버지의 그 한을 내가 풀어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컸어.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안 할랬는데 내가 어느 정도로 입시 스트레스가 심했냐면 사실 내가 뭐 지금 뭐 학창 시절 즐겁다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게 3년 내내 한의대 생각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아까 내 얘기했잖아. 현풍이 계속이고 그러니까 수학 시험을 망치어가지고 그 성적표가 이제 부산에 날라온 거야. 그 아버지가 이제 하는데 수학이 50점이었어. 근데 물론 이제 그때 평균이 되게 좀 어려운 시험이겠는데 어쨌든 50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아버지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어. 사람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이래서는 한의대는 어림도 없다. 대성통곡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다행히 이제 위로를 해주셨지. 열심히 하면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 정도로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500명 중에 그래도 전교 5등을 했었는데 갑자기 가니까 뭐 반에서 20몇 등이고 본인도 겪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공부 못한 놈이구나 생각했을 거 아니야. 충격이었죠. 내가 병신인가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 놈들이 정상인이 아니잖아. 그렇죠. 뭐 신사중학교 이런 놈들이 와가지고 잘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그 다음날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일요일 밤에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현풍역에서 이제 고속버스 밤에 오면 자잖아. 그 현풍역에서 이제 눈을 딱 떴는데 그 한의용 간판이 보이는 거야. 시골에 그 휴게소에 있을 거야. 현풍하면. 네, 맞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엄청 눈물을 흘렸어. 그래가지고 그 거창에 도착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 나 진짜 꼭 한의대 갈 거야. 아버지 그 소원을 내가 이뤄드리겠다. 그러면서 그 대성통곡을 내가 진짜 3년 내내 하면서 살았던 거야. 한의대를 가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거잖아. 그 한을 솔직히 못 풀어드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부모 욕심이지 않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또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 그래서 다행히 뭐 내가 수의사가 돼서도 아버지가 기뻐를 하셨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나의 좀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 보면 아버지의 친구분이 제일 문제기는 한데 뭐 지금은 또 한의사가 별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 한의사라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내가 어떤 못다 이룬 뭔가 한을 풀어드린다는 의미가 있었고, 야 아버지가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보태가지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이빨아질 다 해주면서 진짜 우리 아들 한의사 되면 아빠 정말, 그러니까 강요하진 않으셨지만 또 장남이니까 알잖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착했지. 그래도 어쨌든 일단은 수의사가 되셨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욕구일 수도 있죠. 선배님의 욕구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해소하면서 수의사로 이게 잘 삶을 만들어 가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이런 수의사가 좀 돼야겠다 하는 좀 그림 같은 게 있으신가요? 내가 뭐 유튜브로 뭐 누굴 가르치긴다기보다는 내가 가진 지식을 좀 나눈다는 그게 좀 큰데, 내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수의사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 전국에 한 10명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의사가 지금 몇만 명이 있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병원 홍보 말고 그냥 어쨌든 그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는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블루오션일 수 있겠다. 내가 잘하는 적성을 내가 수의사로서 수술을 제일 잘할 자신은 없단 말이야. 생각보다 수의사들이 유튜브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수의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병원에 가면 깊은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의사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 뭐 동물병원비는 무조건 비싸다든지 뭐 수의사는 다 사기꾼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채널 이름을 내가 동네 수의사로 한 거는 그냥 편한 수의사일 뿐이지 내가 뭐 대단한 수의사가 아니란 말이야. 동네 진짜 흔한 수의사라는 뜻이야. 그래서 사실 유튜브 보고 멀리서 오신다는 구독자분도 계신데 내가 그냥 오지 마라 그래. 그래요? 그 근처에 더 뛰어난 선생님들 많으니까 내가 소개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병원을 홍보하는 목적보다 그냥 다른 수의사 분들이 좀 바빠서 못하는 설명을 내가 좀 대신해준다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내가 좀 더 수의사하고 보호자의 관계를 좀 더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수의사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수의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수의사에 대해서도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한의대에 대해서 한이 많은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수의사에 대해서도 좀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수의사가 최고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수의사 하려는 사람들은 잘 생각하라잖아. 지금 고점이니까 정말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현실적인 얘기를 좀 전달을 해서 그런 역할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수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병원을 이렇게 막 잘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좀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고 이러면은 그때까지 계속 병원을 수술을 하고 이런 건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잖아. 죽을 때까지 할 생각으로 시작. 그래서 나는 이제 유튜브도 약간 내 끈기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2년 동안 영상을 500개를 올렸거든. 그거를 다른 수의사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를 못하는 거야. 맞아요. 응? 근데 내 주변에도 수의사들이 유튜브를 하고 싶어서 내한테 물어본 사람 많은데 그 사람도 내일 당장 한대. 근데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몇 년째야. 최근에 내 후배도 시작했다가 한 달 만에 접었어 유튜브. 못하겠대. 콘텐츠가 생각이 안 나고 시간이 없고 뭐 바쁘고 자꾸 핑계를 대거든. 근데 그 사람은 나처럼 유튜브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잖아. 근데 나는 유튜브에 대해서 절실해.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미래는 어차피 다 우리가 동영상으로 볼 거다. 옛날에도 블로그의 시대가 있었잖아. 맞아요. 그때는 또 우리 병원 블로그도 열심히 했어. 그다음에 인스타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에 관심이 어쨌든 지금은 유튜브가 초점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거지만 내가 또 새로운 또 플랫폼이 나오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시대를 그래도 잘 읽으면서 가는 수의사가 되고 싶다. 이거 보셨죠? 공통 질문. 이거를 저희 인터뷰 자체의 컨셉으로 좀 밀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직업을 가지고 계신 선배들께서 거창고에 다니면서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에 그러니까. 대한 내 영상이 있잖아. 봤어요. 그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내가 공감하는 게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래. 지금 내가 유튜브를 아까 얘기했잖아. 네. 수의사들이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남이 안 가는 길로 가는 거야. 지금 수의사들은 내 병원을 확장하고 병원을 더 크게 만들고 하는 거에만 신경 쓴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어느가 한계가 올 거란 말이야. 왜냐면 계속 자본이라는 게 끝이 없이 투입되기 때문에 내가 빨리 유튜브를 선점해야겠다. 그리고 아무도 안 가는 길이잖아. 솔직히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이거든. 여기 보면 나오잖아. 배우자가 반대하는 길을 가라. 네. 내가 유튜브 시작할 때 우리 와이프가 말렸어. 그 얼굴 팔리는 짓을 왜 하냐? 왜 하냐? 욕먹을 짓을 왜 했냐? 근데 내가 유튜브 2년 하면서 욕먹은 적 거의 없어. 음. 아니 뭐 강아지가 하품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욕할 게 뭐 있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약사나 의사들 유튜브를 많이 참고해가지고 동물로 녹여내가고 질병에 대해서도 많이 올린 이유가 사람들은 또 재미있는 콘텐츠도 원하지만 질병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수의사들이 설명을 잘 안 해줘. 두리뭉실하게 그냥 어렵게만 또 설명하니까 내가 그걸 최대한 녹아내기 위해서 뭐 칠판도 이용해서 하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였죠. 어쨌든 수익 보고 시작하면 이 유튜브는 하면 안 돼.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들이랑 이렇게 교감하는 거잖아. 그것도 되게 보람이 있는 거지. 내가 굳이 여기 광명의 작은 병원에 일하면 여기 있는 주민들만 만나지만 유튜브는 전 세계 사람하고도 만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엄청난 확장성을 본 거고 어쨌든 내 브랜드 가치를 내 스스로의 나는 그래도 내가 좀 자존감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내 자신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을 내가 높이기 위한 거거든. 그렇다고 내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병원을 10배로 풀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에 대한 목적도 있고 어떤 내가 적성에 잘 맞는 것도 있고 또 보호자한테 어떤 내가 선한 어떤 그 지식 공유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 맞아.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거창하게 말하면 세상이 아무리 돈을 중시해도 너는 그거 따라가지 마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골자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개발 측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를 해라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또 너는 중심을 잡고 뭔가 뭐 정의라든지 평화 이런 가치를 좀 중시해라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선배님도 충분히 자기개발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적인 어떤 효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거창하게 영향을- 생각할 필요 없어. 나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라는 거는 희생을 해라는 게 아니라 블루오션을 찾아라는 뜻이야. 블루오션 찾아라. 레드오션을 피해야 돼. 근데 보통 블루오션을 가면은 뒤에 반응이 냉담하지. 근데 그게 나중에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것처럼 어떤 직업도 저평가된 직업을 지금 찾으면 나중에 레드오션이 되는데 수의사 내가 들어갈 때는 블루오션이었지만 지금 레드오션이 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지금 남들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곳 진짜 부모가 야 그거 왜 해? 그런 일을 해야 돼. 적성에 맞는 거를 찾는 게 오히려 빠를 수 있다는 그렇지. 그런 의미가 근데 있을 수도 있고. 아무리 블루오션이라도 본인이 그 일을 하는데 괴롭고 내가 거기에서 재능을 발휘 못하면 블루오션이라도 블랙오션이 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적성은 기본이지만 어쨌든 너무 돈을 쫓아서 가고 지금 인기에 편승해서 가면은 이미 고점에 물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또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된 질문 여기까지고 저도 분명히 듣고 싶었던 얘기는 충분히 많이 들어서 일단 인터뷰 자체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